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세계 최강의 전력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항공모함에게 앞으로 큰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항모 전단 또한 더 이상 지금까지처럼 운용될 수 없을 것이며 오가사와라 제도와 괌, 팔라우 섬을 잇는 이 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요. 초대형 항공모함인 니미츠급 항공모함 전단 하나는 웬만한 국가의 전력을 다 쏟아부어도 상대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큼 엄청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DF-21D는 어떤 무기이길래 이런 항모 전단마저 위협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DF-21D 대함 탄도미사일이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무기의 성능과 실제 성능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은 중국의 무기라는 것을 보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또한 조선시대에 적국의 군사들을 무시하고 자만하다가 크나큰 아픔을 겪은 적이 있었죠. 그렇기에 마냥 중국의 무기라 해서 무시만 할 게 아니라 얼마나 위협적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오늘은 미국의 항모를 노리는 DF-21D 둥펑 대함 탄도미사일이 위협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무기를 운용하는 데 있어 생기는 의외의 단점과 사용상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막아낼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F-21D 미사일은 중국의 둥펑 미사일 시리즈의 하나로서 DF-21C형을 기반으로 개발된 대함 탄도 미사일입니다. 사정거리가 최소 1300km에서 최대 3000km까지도 이르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DF-21 미사일에 유도용 레이더와 광학 센서를 갖추게 해 움직이고 있는 배를 잡기 위한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속도가 무려 마 10에 이를 정도로 빨라서 요격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여기에는 핵탄두까지 탑재될 수 있어 더욱 위협적인 무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둥펑 21D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전 작업 없이 바로 발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둥펑 21D가 항모를 위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우리가 주먹 싸움을 할 때 가드로 방어를 할 수 없고 한 대만 맞으면 쓰러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팔이 긴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원리입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함재기들의 작전 반경이 1000km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항공모함이 적군의 지상 군사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접근하기도 전에 최대 30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둥펑 21D 미사일이 먼저 발사될 겁니다. 둥펑 21D 미사일은 단 한 발만 맞아도 항모에 큰 타격을 입힐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속도 또한 워낙 빨라서 이지스함의 방어 시스템으로도 100%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소수의 미사일이야 막아낸다고 해도 수십, 수백 발이 발사되어 직접적으로 항모를 향해 날아가면 이를 모두 막아내기에는 확실히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더구나 이 미사일에 핵탄두가 실려 있다면 터지는 즉시 항모뿐만 아니라 주변의 호위 전단까지 한꺼번에 증발해버리는 무서운 결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이 미사일들은 벌써 실전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해상전에서 무적을 자랑하던 미국의 항모 전단도 더 이상 기존의 위치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했던 둥펑 21D 미사일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무기들이 어땠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들의 말을 아무 의심도 없이 믿기는 어려운 일이죠. 둥펑 21D 같은 대함 탄도 미사일이 정말 해전의 개념을 바꿔놓을 정도로 획기적이고 위력적인 물건이라면 중국이 굳이 따로 항모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7만 톤급 항공모함인 야오닝함과 산둥함을 만들었고 세 번째 항공모함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함 탄도 미사일이 정말 항모 전단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무기라면 미국 역시도 대함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괌에 배치하면 될 겁니다.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중국이 만들 수 있다면 미국 역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ICBM 같은 초장거리 미사일에 재래식 탄두를 실어 정밀 폭격하는 말도 안 되는 기술까지 연구하고 있을 만큼 굉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사거리에 강력한 화력을 지녔으면서도 정밀 타격까지 가능한 ICBM을 만들어내는 것은 금방일 텐데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기술로 정확한 타격이 가능한 대함 탄도 미사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많습니다. CEP 원형 공산 오차란 미사일과 폭탄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탄도미사일이나 유도폭탄 같은 경우 오차 범위가 클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원형 공산 오차가 작을수록 미사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말인데요.
현재 가장 원형 공산 오차가 작다고 하는 러시아의 9K720 이스칸디르 전술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정거리 500km에 원형 공산 오차가 최소 5m에서 7m 정도로 정확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정 목표물에 대한 수치이며 이스칸디르 탄도미사일로도 시속 30노트의 속도로 움직이는 목표물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군의 탄도탄인 로라 또한 180km에서 300km 사거리에 원형 공산 오차 5m에서 10m라는 정확도를 자랑하지만 이 또한 시속 30노트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는 목표물을 맞추는 것은 어렵다고 하고요. 그나마 이런 것들은 사거리가 매우 짧은 편이라 도달 시간도 짧고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한참 더 먼 사거리를 가진 둥펑 21D 미사일은 그만큼 원형 공산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탄도탄 기술이 발전한 러시아나 이스라엘, 미국조차 둥펑 21D급의 사거리를 가진 탄도탄 미사일로 이동 물체의 확실한 직격을 노리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의 함선 발사형 요격 미사일로 둥펑 21 같은 준중거리 탄도탄의 요격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항공모함 전투단에서 항모의 호위를 맡고 있는 이지스함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의 요격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공망을 모두 뚫고 둥펑 21D 미사일이 끝까지 생존해 항모를 공격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둥펑 21D급 정도 되는 탄도미사일을 항공모함과 같은 이동하는 목표가 아닌 고정되어 있는 목표에 발사해 원형 공산 오차를 100m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복잡한 최소 조건이 필요하다는데요. 첫째로 초속 7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속도를 초속 3cm의 오차 이내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발사 지점과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를 수미터 단위의 오차 이내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요. 예상 표적 상공의 공기 밀도가 미리 유도 컴퓨터 안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예상 탄도를 따라 중력의 변화에 따른 치우침을 궤도 프로그램에 반영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계속 속도와 방향을 바꿔가며 이동하는 항모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사일 비행 도중에 궤도 수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가능하려면 고정된 물체를 타격할 시 원형 공산 오차를 최소 5m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 운용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경우 정말로 고정 목표물에 대한 원형 공산 오차를 5m 이하로 맞추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둥펑 21D에서도 마브를 사용한다면 명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브는 다탄두 기동성 재돌입 탄도탄의 줄임말인데요. 탄도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발사 후 대기권에서 탄도를 분리시켜 목표를 향해 날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탄두가 한 개가 아닌 여러 개가 분리되어 날아가 각각 다른 목표를 동시에 타격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탄두의 윗부분에는 목표물로 유도하는 장치가 있어 탄두 하나하나가 대기권으로 재돌입하는 도중에도 목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랫부분에는 탄두를 회전시키기 위한 회전 가스 분사 장치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 타격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수단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술을 사용해도 애초에 이동 표적에 대한 명중률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 역시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 또한 이런 것을 도입해 대함 탄도미사일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마브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탄두가 확산되어 날아가는 클러스터 탄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원형 공산 오차가 떨어진다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항공모함이 피격 시 받는 피해가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기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중국에서는 둥펑 21D뿐만 아니라 이를 좀 더 개량한 둥펑 26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데요. 대기권을 통과해 마 10의 속도로 날아가는 이런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경우 정밀도가 크게 떨어지기에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그 반대의 주장 또한 있습니다. GPS와 레이저 자이로 컴퍼스의 도입으로 탄도미사일의 정밀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낙하 속도가 워낙 빠른 탓에 요격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미사일 자체도 워낙 크고 재래식 탄두를 사용한다고 해도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 발만 항공모함에 떨어져도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에서의 소문에 의하면 이미 서부 사막에 항공모함 모형을 만들어 놓고 여러 번 실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이 운용하는 GPS에 의존하다가는 자국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중국 자체의 GPS인 베이더 우를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GPS에 비해 비교적 최근인 2011년에 구축되기 시작했기에 기존의 GPS가 가진 정밀도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를 인용해 2020년까지 지구권 전역을 범위로 한 시스템 구축이 목표이며
2011년에 발사된 위성은 이미 중국 전역과 그 주변 지역을 범위 안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은 둥펑 21D 같은 미사일을 위협으로 볼 수 없다고 해도 항모를 표적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이 충분히 위협적이라는 말은 여러 미국 매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에서도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창안해 더욱 뛰어난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은 몰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이 같은 대함 탄도미사일이 무서운 무기로 실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ATACMS, LRPF 등의 보다 저렴하고 가벼운 미사일들을 대함 탄도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스칸디르 M의 개량형인 킨잘 미사일을 실전 배치시켰는데요. 이스칸디르 M은 둥펑 21보다 사거리도 짧고 원형 공사노차도 낮으며 중간 유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 공대함, 공대지로 개량된 킨잘의 성능을 추정하면 니미츠급 항공모함처럼 거대한 표적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무기가 효과가 있다는 반증인지 초속 3.4km, 마하 10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시킬 수 있는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고요. 둥펑 21D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피해 범위를 자랑하는 핵탄두를 장착해 항모 전단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둥펑 21D의 진짜 걸림돌입니다. 언제든지 핵공격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둥펑 21D 미사일로 미국의 항모 전단을 공격한다면 최대한의 효율을 살리기 위해서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할 겁니다. 항모 전단은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 넓은 범위에 퍼져 있으며 이를 미사일로 확실히 제압하려는 입장에서는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화력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적중할지 알 수 없는 재래식 탄두를 실은 탄도미사일 한 발 한 발로 항공모함 한 척만을 노린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짓이죠. 정치적 의미에서 탄도미사일은 핵무기를 투사하는 수단인 이유가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적이 날아오는 둥펑 21D 극초음속 미사일 안에 재래식 탄두가 들어있는지 핵탄두가 들어있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둥펑 21 미사일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이라서 그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합니다. 하지만 냉전 이래 적국들이 미 항모 전단에 대해 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격 수단은 핵무기가 되었을 정도로 이미 미국의 항모 전단은 높은 가치를 가진 표적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을 향해 둥펑 21D 미사일이 날아간다면 미국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둥펑 21D를 사용해 미 항모 전단 하나를 잡으려는 쪽은 본토의 어느 한 지역이 초토화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둥펑 21D를 가지고는 있어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양쪽 모두에 핵무기가 있다면 둘 다 서로를 공격할 수 없게 된다는 상호 확증 파괴의 원리에 따라 둥펑 21D는 재앙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 체계가 되는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둥펑 21D 같은 극초음속 대함 탄도미사일을 피해 항모를 운영하기 위해서 MQ-25 스팅레이 무인 급유기를 전투기나 폭격기와 함께 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나가는 함재기와 함께 연료를 잔뜩 채운 MQ-25를 띄워 중간에서 공중 급유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작전 반경이 크게 늘어난 미 항공모함의 함재기들은 더욱 멀리 날아가 목표를 타격할 수 있고 애초에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정거리 내에 들어가지 않은 항모 전단은 대함 미사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능을 개량시키며 발전하고 있고 사정거리가 크게 늘어난다면 공중급유로 작전 반경을 늘리는 것도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둥펑 21D 같은 대함 탄도미사일이 더 이상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제는 극초음속 대함 탄도미사일이 무시할 수만은 없는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둥펑 21D가 항공모함을 노린다면 노리는 목표가 분명한 만큼 요격하기도 쉬울 텐데요. 미국은 극단적으로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에 목적을 두고 개발된 SM-3 미사일을 탄도미사일 방어 구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는 여유롭게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둥펑 21D의 아이디어로 재미를 보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이제껏 보지 못한 우월한 성능의 극초음속 대함 탄도미사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동맹국들의 이를 대량 배치하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항모 전단의 운용 위주였던 지금까지와 달리 미래전의 양상이 크게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극초음속 대함 탄도미사일에 대항하는 항모 전단의 전략은 무엇일지 걱정되기도 하고
이에 대비해 또 어떤 기상천외한 것이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